한파가 몰아치며 충북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설 명절을 보낸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야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모에 이어 산부인과 의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들은 지역과 이웃들에게서 받은 도움을 일부 돌려준 것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북극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충북 지역의 체감 온도도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닥쳤는데요. 이 같은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특히 노약자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효정 기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입에서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뒤늦게 찾아온 매서운 한파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장갑과 귀마개를 꺼냈습니다. 입춘이라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장갑이나 귀마개 없이는 나가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눈 많이 오더니 이렇게 돼서. 두껍고 긴 외투에 겹겹이 옷까지 껴입었지만 북극 한파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4-5겹씩 껴입고 최대한 야외에 닿는 면적 없게 해가지고 무장했습니다. 그래도 손도 시렵고 조금만 벗어나도 많이 얼굴이 시렵습니다. 어제 제천배군의 최저기온은 영하 17.3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영동 추풍령과 단양 영춘 같은 산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했습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무심천 곳곳은 이렇게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일일이 방문해 안부를 살폈습니다. 독감 유행은 정점을 지났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폐렴 같은 합병증에 조심해야 합니다. 바깥에는 안 나가. 바깥에 나갔다 오면 대번 기침 나. 마스크 하고 그래도 나더라고요. 요새는 너무 추워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뒤 사흘간 동파 피해가 잇따르면서 수도 계량기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어디 이제 뭐 수도가 얼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이제 동파 같은 취약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좀 보완을 하고. 추운 날씨에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풍기를 틀어뒀던 보은의 한 양계장에서는 닭 10,000마리와 양계장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천시 수산면에서도 주택 화재로 집주인인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특히 내일까지 3에서 8cm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빙판길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진천군의 한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농장은 설 연휴 직전 확진된 오리 농장과 1.3km 떨어진 초평면 산란계 농장으로 방역당국은 이 농장의 닭 11만 5천여 마리에 이어 인근 가금 농장의 매출이 60만 마리도 매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또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4곳과 3km 내 농가 16곳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천과 음성, 청주, 증평에 오늘 낮 12시까지 가금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진천과 음성 지역 6개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시국 속에 지역의 여야 역시 더욱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설 민심을 평가하는 시각도 제각각인데요. 이런 가운데 여당은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고 야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설 명절 이후 원례 조회. 김영환 지사가 최근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엽니다.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과
가치 있는 일이라는 주장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탄핵을 통해서 조기에 전국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애국이고, 탄핵을 기각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애국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에 애국 경찰이 나서면 안 된다고 했던 김 지사는 이번엔 같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 지사가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노선을 택한 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입니다. 설날 윤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 서신을 전달한 원외 당협위원장 80명 중에는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과 경대수, 김동원 당협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차례상 민심에 대해서도 격려와 함께 민생을 챙겨달라는 당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해달라는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골목 경제를 살아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여당이 내란에 동조하며 충북도민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김명환 지사의 노골적인 윤 대통령 옹호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충북도민의 설 민심은 하루빨리 대통령을 파면해 안정적인 기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이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정리되기를 좀 바라시고요. 그 근간에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지금. IMF 때보다 더 심할 정도다. 당장은 조심스럽게 함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선 경쟁으로 이어지게 돼 지역 여야의 대치는 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나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 국비 추가 확보 등 지역 현안은 이미 탄핵 국면에서 뒤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수임을 맡겨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다음 달 셋째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청주 지역 현직 이사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해 여름 새마을금고 일부 회원들에게 밥을 사고 선물을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금고 직원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해당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이미 4건을 조치했습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어제 청주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청주 서문문을 통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현재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만에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먼저 기소된 부모에 이어서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를 살해할 방법과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하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된 건데요. 의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였는데 부모와 함께 있는 모자 동실 시간에 몸을 뒤집고 얼굴을 침대에 파묻은 채 질식해 숨진 겁니다. 하지만 영아는 혼자 몸을 뒤집을 수 없다 보니 곧장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30대 부모가 아기를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달 만에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60대 산부인과 의사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부모가 초음파 검사로 장애 여부를 미리 알려줬어야 하지 않냐고 항의하자 의사가 부모에게 아기를 살해할 방법과 장소를 알려주면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통화 녹음이 발견된 겁니다. 의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부모에게 살해할 장소 알려주신 거 맞습니까? 앞서 아기를 살해한 친모는 구속된 반면 의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의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신청 청구한 영장을 2차례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가족이 선천성 장애가 있어 그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눈 덮인 학교 운동장에서 드리프트 연습을 한 차량에 대한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이 학교를 졸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설날인 지난달 29일 충주중학교 운동장에서 드리프트 주행을 하며 인조잔디를 훼손한 20대 남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중학교 졸업생으로 지난 4일 학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운동장에 눈이 쌓여 있어 잔디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조잔디는 불과 한 달 전 15억 원을 들여 조성된 것으로 경찰은 피해 견적이 나오는 대로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 기부도 늘고 있습니다. 6.25 때 억울하게 숨진 아버지의 배상금을 장학금으로 내놓거나 또 기초연금 등을 모아 기부한 노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것이 많아 일부를 되돌릴 뿐이라며 취재에 손사래를 치기도 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괴산에 살고 있는 80살 고정희 할머니는 평생 가슴에 맺혀 있었던 한을 지난해 풀 수 있었습니다. 6.25 당시 부역자로 몰려 사망한 아버지가 주변의 증언 덕분에 누명을 벗고 복권됐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배상금 가운데 1,000만 원을 지역 장학회에 내놨고 아들도 뜻을 같이해 추가로 1,0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결혼과 함께 19살에 괴산에 정착했던 할머니는 세 자녀를 키우며 받았던 지역 장학회의 도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받았을 때 너무 좋았으니까 좀 딴 사람도 그렇게 좋게 돌려주고 싶어서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요. 청주에서는 74살 이복순 할머니가 매달 100만 원 정도인 수입에서 30만 원씩을 저축해 3년간 모은 1,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내놨습니다. 본인도 기초연금과 시니어 클럽 일자리로 생활하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어머니가 지역사회에서 받았던 도움을 갚는다는 마음에 매달 돈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기부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받았던 거에 대해서 좀 환원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자기로 인해서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 특히 지역 장학금의 경우 보훈의 기부가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옥천에서는 지역 장학회에 도움을 받으며 6자매를 교육한 부부가 보훈의 뜻으로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계좌 이체를 통한 소액 기부도 지역 장학금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또 그 도움을 되돌리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모금운동 성금이 3억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6월 모금운동이 시작된 이후 36개 기업과 단체가 각각 100만 원 이상을 냈고 개인 기부자들도 동참하면서 지난달 20일 기준 3억 6,067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달 안에 1억 2천만 원을 아이가 투병 중이거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도내 출산가정 3곳과 다자녀 가정 3곳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부사군의 공동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3곳이 법적 요건 미충족과 주변 마을 반대, 또 예상사업비 과다 등을 이유로 모두 탈락했습니다. 중부사군은 앞으로 사업 세부 내용 등을 다시 검토해 후보지를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중부 4구는 후보지 공개 모집을 통해 음성군 원남면 조촌 3리와 한호 1리, 맹동면 통동 1리 등 3개 마을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 학생들을 돌보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던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에 올해부터 2학년도 포함시키는 한편 통합지원 플랫폼도 이달 중 전면 개통합니다. 또 1인당 간식비는 하루 2,000원씩 지원합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해에는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시켰고 만족도가 9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가칭 혁신초중학교 신설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가칭 혁신초중학교는 총 사업비 614억 원으로 충북 혁신도시 내 14,000여 제곱미터에 유초중 특수학급 42개, 학생 993명 규모로 지어지며 2028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통학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따라 도로 확장 포장과 방호 울타리, 또 자전거 도로 설치안을 마련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증평 연탄지구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농촌공간 정비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평 연탄지구에는 오는 2027년까지 180억 원이 투입돼 축사 15개 동과 빈 창고 7개 등이 철거되고 운동시설과 정원, 텃밭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미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5선에 성공한 강성덕 충북축구협회장이 취임식을 열지 않고 유소년 축구 발전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강성덕 축구협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천안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을 위해 충청권 축구협회장과 함께 정몽규 현 회장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충북 소비자 물가가 고환율과 고유가 여파로 6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월 충북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3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다 2%대로 다시 올라선 것으로 생활 물가지수는 2.9%, 식품은 3.1% 올랐고 특히 석유류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6%가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1,400원 후반대의 고환율이 물가를 0.2%포인트가량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25학년도 충북 공립교사 합격자 117명이 발표됐습니다. 여성 합격자가 71%, 남성 합격자가 29%로 지난해에 비해 남성 합격자 비율이 5.8%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초등교사 합격자의 경우 남성이 35.9%로 2.6%포인트 늘었습니다. 합격자는 신규 교사 직무 연수를 받고 교사로 임용됩니다. 충북의 레슬링 유망주 5명이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